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뉴스타파는 이재명 측근 정진상 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유동규와 남욱은 봐주고 이재명 사억은 수억 원으로 뭉뚱그려 놨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428억 약정했다, 8억 원 줬다, 4억 원 줬다,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자면 정진상 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 도전했던 2014년 당시 대장동 일당이 42억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중 유동규에게 8억 원을 줬고 그걸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4억 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 건은 이재명 대통령 경선 2021년 당시 대장동 일당이 428억이라는 저수지 그 천화동인 1호의 돈을 주기로 약정했고 그 중에 8억 원을 유동규에게 줬는데 유동규가 김용에게 6억 원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검찰이 유동규를 어떻게 봐줬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동규가 2014년에 8억 원 중 4억 원을 정진상에게 줬든 중간에 빼돌렸든 유동규는 뇌물수수 또는 뇌물중개 혐의로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진상 공소장을 보면 유동규의 제목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입니다. 8억 원에 대한 유동규의 뇌물수수 및 뇌물중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따로 기소하지 않고 빼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유동규가 뇌물을 받은 것 그리고 중개한 것은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정진상에게 준 것만 문제 삼았다. 자, 여기서 참고로 3천만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하면 받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1억 원 이상이면 15년까지 늘어납니다. 따라서 2014년에 유동규가 8억 원을 받은 것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법대로라면 15년형을 구형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동규를 뇌물 수수로 기소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작년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은 3억 5,200만 원 뇌물 수수죄로 유동규를 기소했습니다. 자, 정말 대단한 플리 바게닝 아닙니까? 형량 거래가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리고 유동규의 뇌물 공여, 뇌물을 준 액수도 크게 줄여놨습니다. 검찰은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건넨 뇌물 액수를 총 2억 4천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중 1억 8천만 원을 범죄 금액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6천만 원에 대해서만 뇌물 공여죄로 기소를 했던 겁니다. 참고로 뇌물 공여죄의 경우에는 액수가 1억 원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고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하지만 유동규는 6천만 원으로 깎여서 기소가 됐다. 왜냐? 2014년에 뇌물을 준 것은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났고 2019년에서 2020년에 6천만 원 준 것만 기소가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복잡하시죠? 예, 제가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남욱에서 유동규에서 정진상으로 갔다. 이게 2014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뇌물수수죄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아직 살아있고 뇌물공여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끝났습니다. 자, 말을 바꾸기 전에 유동규는 3억 5천만 원 뇌물 수수로 15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었습니다. 최종 도착지가 유동규였으니까. 그런데 말을 바꾸고 난 이후에 유동규는 뇌물 중개자가 됩니다. 2014년 정진상에게 1억 8천만 원 준 공여죄는 시효가 끝났고 2019년 6천만 원, 1억 원 이하의 뇌물 공여만 살아서 기소가 되어 엄청나게 감형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유동규는 남욱에게 8억 원 받은 것에 대한 뇌물 수수와 뇌물 중개죄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이대로라면 정진상은 유동규에게 2억 4천만 원을 받은 수수죄로 15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결국 검찰이 만든 이 사건의 구조는 최종 목적지를 불어라, 아니 만들어라입니다. 준 것은 시효가 이미 끝났으니까 줬다고 해라. 그래서 대장동 비자금이 2014년에 선거 자금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 맞추기 위해 거기에 맞춰지면
준 것은 공소시효가 끝나고 받은 것만 되니까 최종 목적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겁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이재명 대표 측이 종교단체를 동원했다. 당시 이재명 대표 측은 이 단체 덕에 당시 선거에서 9,000표를 더 받았다는 남욱의 진술이 확보됐다. 자, 2014년에 분명히 뭔가가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2014년이야, 2014년! 자,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정진상 실장 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구조가 가능한 것은 유동규에게 뇌물수수와 뇌물중개죄를 적용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노골적인 형량거래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면서 검찰은 나머지 그 김만배나 이런 피의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노골적이고 화끈한 사람들이야. 말만 바꿔봐. 줬다고만 해. 빼주고 깎아주고 할게 화끈하게,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행법이 플리 바게닝을 금지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특수수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유동규가 진술을 바꾸는 동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추가 범죄를 수사하던 도중에 검사가 별도로 인지하고 수사를 확대할 때 어디까지 기소하고 안 할지는 순전히 검사의 재량이다. 자, 이분도 이것은 형량 거래로 보이고 검사 지 마음대로다, 이 소리죠. 그리고 검찰은 남욱도 봐줬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8억 원 준 것은 공소시효가 끝나고 범행 대상을 축소해서 포괄적 뇌물죄를 면제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타파의 정진상 공소장 분석 나머지 부분을 보자면 2014년 이재명의 재선 자금 4억 원이 수억 원으로 변경됐고 정진상 이재명 관계는 정치적 공동체에서 정치적 동지로 변경됐다. 뇌물 전달한 장소가 서로 엇갈리고 있다. 검찰은 유흥주점이라고 하고 남욱은 일식당이라고 했다. 자, 검찰은 앞서서는 정진상에게 4억 원이 전달됐다고 했는데 이번 공소장에는 수억 원이라고 고쳐 적어놨습니다. 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가는데 이건 갈수록 추상적으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땡억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기존의 구속영장에는 법률 용어도 아닌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어놨다가 비판이 일자 정치적 동지로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정진상을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공소장에 그렇게 적어놨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을 두고 일로 만난 사이라고 했으면 공소장에 일로 만난 사이라고 쓸 겁니까? 아니, 이게 무슨 에세이도 아니고 검찰이 법적 관점에서 수사한 결과 둘의 관계가 뭔지를 규정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아직도 검찰은 이들이 공범관계로 특정할 만큼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구조는 준 것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났고 받은 것은 내가 빼줄게, 줬다고만 해라 라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땡억, 공범관계가 아닌 임의의 관계로 비워둔 것입니다. 공란으로 비워두었다. 열린 결말이에요. 김만배가 불 수도 있고 정진상이 불 수도 있으니까 만들어가는 거니까 비워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검찰이 이제 이렇게까지 악랄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깨어있지 않았다면 일반 국민들처럼 내 생활이나 하고 조기 잡혀가든 이재명이 잡혀가든 그냥 눈 질끈 감고 외면하면 편할 텐데 깨어있다는 죄로 이 잔인한 현실을 보게 되는 게 아니냐. 부끄럽지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저 나와 상관없는 유명한 정치인 한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잡혀가면 우리가 꿈꾸는 나라와 미래는 지금처럼 망가집니다. 그가 만약 잡혀간다, 진짜 그냥 시체처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참해지니까 오늘도 방구석에서
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깁시다. 마치겠습니다.